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잘러 장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나 혼자 부자 녹화 또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제 상태에 대해서 잠깐 양해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사고가 좀 있어서요.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상투혼으로 지금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오늘 게스트 초대를 한 주체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카리스마 있게 잘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크게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하시길 다행인 것 같고, 우리 항상 건강 조심합시다. 건강 조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 혼자 부자에서는 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10만 크리에이터 성공펭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공펭귄입니다. 네네네. 성공펭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공펭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지금 오디언스 빌딩을 거의 10만 가까이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간략하게 이제 저희 나 혼자 부자 팟캐스트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코치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이제 코치라고 하니까 싫네요. 이제 성호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운영한 지는 2년 반 좀 넘었고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아유, 저희가 배워야죠. 저는 진짜 오늘 많이 네. 저희가 지금 진짜 많이 최고로 못하는 이런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인데. 맞아요. 근데 인스타그램계에서는 이제 가장 이렇게 어쩌면 가장 거의 유명하신 분 중에 아닌가 싶은 배우고 싶어서 부분이 초대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편하게 또 노하우 좀 많이 털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간단하게는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채널, 그리고 현재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비즈니스는 이제 컨설팅이 주로 하고요. 이제 1시간 컨설팅 하는 거를 메인 비즈니스로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 그렇진 않지만, 현재는 그렇진 않지만, 뉴스레터를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장차. 조시님, 제가 사실 조시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뉴스레터 보면서, 진짜. 왜냐면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제가 이거 보냈는데, 조시님이 이제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뉴스레터는 끝판왕이다. 그래서 저도 뉴스를 완전히 옮겨왔고, 이제,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뭐 이제 디스트리뷰션 배포 채널로 가고 있고요. 네네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채널이 그러면 몇 개이신가요? 채널이 운영하는 채널 유튜브는 거의 메인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네. 스레드, 인스타그램, 뉴스레터가 다인 것 같습니다. 트위터, 링크드인 것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배제했고요. 역시 이제 지금 딱 메타 플랫폼이랑 맞아요. 그리고 뉴스레터만 하고 계신 맞습니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군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찍고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릴스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최근에는 또 안 하시는 느낌도 들었는데, 맞나요? 조금 어떠세요, 요즘? 전략이 좀 변경이 됐어요. 전략이 변경이 됐어요. 예. 이 전략 이따 또 이제. 진행 잘하시네. 그렇게 하시죠. 네네네. 일단 감사합니다. 채널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저희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게 되냐면, 성공펭귄님 개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까지 키워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또 듣고 싶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으로는 현재 인스타그램 성장 비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좀 몇 가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성공펭귄님의 과거부터 잠깐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공펭귄님 혹시 앞으로가 아니라 예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공무원 최고다, 공기업 공무원 최고다.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한전 직원이셨어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IMF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쓸려가고 어려움이 있는 거, 그렇게 보면서 공기업이 최고구나. 공무원은 조금 페이가 좀 적으니까 공기업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에 취업을 했으니까 29살, 30살 그때 취업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공기업 취업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한전까지 갔으면 좋겠지만은 한전까지 가지 막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정말 서교공 가면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다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중에 3명 뽑고 그러거든요. 막 6천 대 1 막 그런 데 네. 있더라고.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떨어진 이제 합리화를 해봤고요. 이제 지방의 작은 이제 소규모 이제 지방 공기업에 들어가서 네. 근무를 2년 정도 했어요. 아. 네, 거기를 했었고 이제 퇴사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공기업을 어쨌든 취직을 하신 게. 그러니까요. 어디 다니셨죠? 그거는 뭐 훨씬 저희- 대단하십니다. 저희 네.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네, 저는 네, 네. 공기업을 경험해 본 비교도 적은 안 됩니다. 없는데,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거기서? 저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시험도 기계공학 나올 거 알고 있는데 객가셨군요. 저는 약간 거기 회사에서 뭐 엔지니어 비슷한 거 응용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과 많이 다른 업무를 하더라고요. 진짜 나사 쪽인 일 하거든요. 취업하고 나서 좀 좋았어요. 왜냐면 네. 이제 처음으로 아시겠지만은 페이 받아 보면은 야, 나 어른이다 이러고 막 너무 신용카드 행복하죠. 긁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또 딱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카드빚 나온 거 보고 이제 또 나이 뭐 이제 부동산 올라 그때 또 부동산 상승기였거든요. 맞아요. 박탈감 오지게 겪고 아. 이제 딱 내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딱 내가 이 업무를 하면은 크게 배운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돈 잘 버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 나오셔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쯤에는 바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부동산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경매 강의를 이제 부동산에 들었는데 그 경매 강의가 그때 단가가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돈의 그릇이라 그러죠. 돈이라는 개념이 완전 박살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한 달에 이제 187만 원 받았거든요. 네. 187만 원 받았어요. 근데 네. 경매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한 명당 한 달짜리 건데 한 명당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수강생이 꽉 차 있어요. 한 네. 30명? 그 계산해보는데, 이거 한 달 만에 거의 4, 5천 벌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어요. 거기서 네. 동료랑. 네. 네. 지금도 연락하는 동료가 있거든요. 네. 그 경매 동료랑 얘기를 하는데, 남현 씨, 100만 원은 경매에서는 공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표님이 직접 인장도 같이 가주시고 법원 입찰도 같이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이 정도 해주는 데면 딴 데는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주판 딱 따뜻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 딱 왔어요. 제가 그 중간에 스토리가 있긴 한데 제가 부동산 분양권 하나 투자를 했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찝어주는 분양권 투자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억이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거기를 픽은 보다 좀 힘들군요. 픽한 거를 한다는 건 좀 그 리스크가 있군요. 픽한다는 게 뭐죠? 픽해주는 거를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전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한 경험을 바탕 대로 나름대로 믿을 만한 멘토를 픽했다 생각하고 지금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나쁜 건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자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산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구루들 멘토들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돈을 어디서 버는가? 저들은 부동산으로 지금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데 그 원천이 되는 캐시칼로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네. 강의더라고요. 강의와 혹은 이제 그 부동산 업계에서 제휴받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 단위가 어마어마해요. 강의와 이제 이런저런 제휴 사업들에 대한 그렇죠. 단위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기업을 이제 이렇게 다니고 계셨어가지고 이제 월급을 이렇게 받는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어느 정도는 뭐라 해야 될까요? 지식이 확장되는 그런 느낌? 근데 세상이 좀 진짜 세상이 넓어졌을 것 박살나는. 같고, 네. 근데 월급의 절반을 투자를 하셨네요. 되게 과감한 결정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버지가 돈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솔직하시다. 아버지도 대단하신데요? 네. 동생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동생과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제가 지금이 있는 건 진짜 어머니랑 아버지 덕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돈을 모아야 된다. 부동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옛날 부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적금 잘 해가지고 돈 잘 모아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택시비 전혀 안 쓰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노른자를 샀는데 노른자가 잘 돼가지고 이런 타입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느낌 아시죠? 예전에 그 강남 부자들이 아니 전형적인 장난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어떤 성공 맞아요. 방정식이죠.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그걸 맞습니다. 자산으로 해서 네. 소득 열심히 벌면서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로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된다. 아. 그리고 그거를 잘 모아서 그 돈을 최대한 아껴서 자산을 사야 된다. 이거를 저의 이제 비전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너 180만 벌면서 돈 어떻게 아끼냐 해가지고 전세 들어가라 해서 전세 자금 주셨는데 네. 제가 그때 마트에 가가지고 아버지 돈 버는 공식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 VC 투자 받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내가 이미 공부를 많이 했고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가 괜찮다 소도시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해봐라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나락으로 꽂고 그냥 그때 일단 나중에 후일담이긴 한데 아버지께서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왜냐 아버지 투자를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주식으로 그때 대기업으로 한 돈 이렇게 인생 역전하려고 한 2천만 꼬라봤다. 5천만 원 꼬라봤다. 그래가지고 너한테도 그 실패 경험담을 안겨주고 싶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MSG가 치셔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이 깨졌다. 모거나우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워렌 버핏 공부하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됐죠. 변하지 않는 것에 보수적으로 담는 용도, 자산을 담는 용도로 하는 게 자산 투자구나라는 네. 거를 알게 됐어요. 네. 자, 그럼 전제가 뭐냐면 캐시가 나와야 돼요. 네. 캐시가 나와야 되는데 직장은 안 되잖아요. 네. 사업이에요. 그리고 굳이 그 캐시가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강의 사업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플랜을 옮겨왔어요. 나는 경매 강사가 되어야겠다. 어쨌든 그게 순서가 좀 지금 타임라인이 얽히긴 했는데 그게 1억 맞고 네. 1억 맞고 경제 강사의 꿈도 부서지고 네. 다음으로 나오신 게 이제 커머스 신사임당님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해보다가 그때 이제 하면서 커머스도 돈이 안 된다는 걸 또 어느 순간 알았어요. 유통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구나. 왜냐면 이건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제가 유통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여기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하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나요? 제가 계속 가도 되나요? 네, 계속 좋아요. 재밌어요. 너무 몰입감이 그러니까 있어서 제가 좀 자신 있는 게 재밌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드림셀러 있잖아요. 드림셀러.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모든 여정을 다 밟아본 사람이에요. 밟아왔기 때문에 이거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열정을 돈으로 만들라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인스타그램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좋아하고 항상 찾아보는 공부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트래픽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서 시작할 거예요. 열정을 돈을 맞꾸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의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태풍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태풍이 날고 있으면 돼지가 날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뭔가 비전을 보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딜리버리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거를 본 사람들이 따라가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너무 재밌다. 그 인스타그램 비즈니스의 그 문제 그리고 성공 펭귄님이 생각하는 대안은 잠시 뒤에 계속 하시기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셔서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 스토리를 개인적인 스토리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성공을 해본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운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게 운이라 생각해요. 그냥 성실성 기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성실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고 본인 일에 책임이 가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분들끼리 게임만 쳤을 때 누가 성공하냐 했을 때 제가 볼 때 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맞아요. 아닌데 한데 저는 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드로앤드루님 이런 분들이 네가 공부하고 있는 거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콘텐츠로 제작해라. 그 기록이 너에게 뭔가 어떤 걸 갖다 줄 것이다라는 걸 갖다 줬어요. 네. 일단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시키면 하는 타입이에요. 네네네. 제가 자신 있는 게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게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한 것도 처음에 부동산이었어요. 네. 처음에 부동산을 성공팽이의 첫 콘텐츠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한 것들을 다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그 관심사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네. 구루 마케팅으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올리기 시작했어요. 콘텐츠가 어떻게 돈이 되는가 이것도 올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한 트렌드가 얽혔어요. 그러니까 폭풍의 중심으로 제가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봐서 설계해서 돈을 번다? 또 없어. 그냥 하다 보면은 시장 중심에 가게 돼요. 왜냐면은 이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거는 니즈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면 결국에 콘텐츠 마케팅이라는 건 조회수를 쫓을 수가 없어요. 조회수를 쫓는 게 조회수가 왜 좋냐면 조회수 트래픽이 뭐냐면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저는 우연하게 전혀 의도치 않게 드로앤드루님의 신사임당님의 콘텐츠를 퍼다 나르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유튜브 강의도 들었었거든요. 그걸 네. 정리하는 거. 제가 강의를 들은 다음 정리해서 카피는 아니죠. 왜냐면 내가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올리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콘텐츠를 이제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트래픽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의 콘텐츠를 내가 한번 재구성해서 내놔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됐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콘텐츠를 계속 올리면서 콘텐츠 마켓핏을 찾아 나갔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제가 뭔가 바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언젠가 쓸모 있겠지. 저 블로그도 갖는 지금 보면 글이 꽤 많아요. 그런 것 제가 같아요. 다 숨겼어요. 지금 보이고 빙산의 일각이고 거의 제가 볼때 한 60% 이상 다 쳐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다 쳐냈는데 어쨌든 기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록의 끝이 릴스였던 거, 인스타그램이었던 거. 근데 어떤 날 이제 계기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같은 날 마탱이가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날 그냥 갑자기 릴스를 만들어 볼까? 그때 릴스가 딱 도입됐던 시기였어요. 네. 시기였는데 그냥 그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섀도우 밴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표님. 그때 지금은 없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섀도우 밴이라는 게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해외 트랙 뭐예요? 섀도우 밴이라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이제 커뮤니티 라인을 위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밴을 시킨다, 노출을 줄인다라는 그 개념이 섀도우 밴인데. 맞아요. 지금도 있고 저도 당해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요? 좋습니다. 거기서 해외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DM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좀 올리니까 네.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 모르잖아요. 근데 네. 조사해 보니까 해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다 전수 조사했죠. 섀도우맨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이러한 해결책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릴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 200만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계획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이거 뭐야? 그때 콘텐츠 마켓 피해서 잡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올린 게 드로잉드림 해시태그.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로잉드림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드로앤드리님 콘텐츠도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내림차순 해가지고 어떤 콘텐츠 잘 되는 거 쫙 해가지고 그때 신사님 강의를 듣고 있었으니까 신사님 강의가 잘 되는 것들을 뽑아와서 그렇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만들어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드로앤드 제가 인스타그램이 먹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1세대 강사분들도 많이 있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공부해보자. 왜냐면 유튜브는 힘이 많이 드니까 인스타그램이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배포 채널이 인스타그램이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드로앤드림 채널을 이제 딱 뽑아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쭉 내려쳐서 해보니까 키워드가 3개 해시태그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떡상하는 법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드로앤드류님의 그 콘텐츠가 오리지널이 약간 그런 인스타그램 성장이라든가 이런 방법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이고 그런 거를 해서 제가 근데 그 드로앤드림 콘텐츠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일단 퍼져 있어. 내용들이 딱 퍼져 있고 그리고 참고 자료도 부족하고 그 레퍼런스도 제가 볼 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해외에 많은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는데 이제 네. 본인의 사례만 나오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별로라는 게 아니고 마켓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총정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2시간짜리. 근데 그게 조회수가 이제 30만인가? 기억이 안 나요. 15만인가 나온 거예요. 유튜브가 떡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떡상을 매번 맞았으니까 이제 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봐온 게 있잖아요. 네. 이게 타이밍이구나. 근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직장이 바빠졌어요. 아마 네. 시민도 이런 거 있을 텐데. 네네네. 직장이 바빠지면은 콘텐츠 힘이 빠지거든요. 이때가 기로라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촉으로 던져야 될 타이밍인가? 라고 생각해서 전자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한번 팔아볼까? 그때도 이제 전자책을 먼저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또 만난 책이 이제 아이디어, 그게 뭐죠? 아이디어 불패 법칙. 그 책을 보고 먼저 미리 팔아라. 팔아보기. 미리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오디언스가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릴스로 파박박 해가지고, 근데 인스타그램 코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제 이제
작년 3월, 1월 아니면 재작년?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 작년 초였던 1-2년 그랬을 정도 것 됐네요. 네. 프로덕트 마켓핏을, 그러니까 컨텐츠가 시장에서 먹히는 소구점을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만들고 그걸로 이제 돈도 벌어보고 그래서 커리어도 바꾸신. 근데 되게 오픈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의심하지 않고 해보고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것을 찾아내는 것들이 되게 실행력이 탁월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도 작년까지는 이제 대기업 다니고 있다가 아무래도 내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자체를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그 경험들이 겹겹이 쌓이니까 자신이 생겨가지고 퇴사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 네, 펭귄님도 저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아신 거죠? 근데 훨씬 겸손하세요. 아유. 제가 조신이 좋아하는 게 그걸 봤기 때문에 커리어 전환하는 거 봤는데 네. 나랑 다르다. 어쨌든 브로맨스 멈춰.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인스타그램 강의 혹은 인스타그램 컨설팅 이런 계열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계속 여기에 시장이 있다라는 걸 판단하고, 네. 그걸로만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콘텐츠 전략. 그러니까 당시에 전자책을 판매도 하셨고 어쨌든 인스타그램 강의 운영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주제예요, 주제. 무엇을 주제로 계속 판매를 앞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것인지. 저는 일단 1,000,000원이 팔린 다음부터 1,000,000원이 매달 팔리진 않았어요. 제가 5,600으로 떨어졌죠, 이제. 5,600으로 떨어졌는데, 낮게는 400까지 떨어진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제일 우선이었던 거예요. 매출이 나오는 콘텐츠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 트래픽이 왕이라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잘 된 것들을 로컬라이징 해서 갖고 왔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웹사이트 꿀팁, AI 꿀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절대로 꿀팁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요? 저는 여기서 이제 지론이 나오는데 비즈니스가 없는 사람들 콘텐츠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비즈니스가 정직하다는 전제야. 비즈니스가 정직해야 콘텐츠가 정직하게 나와요. 왜냐면 만들어보면 아는데 비즈니스가 붙여 있잖아요. 그러면 전환이 되는 콘텐츠는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100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꿀팁으로 200만도 만들어봤고 이제 칠판 이제 바이럴 클럽 카피해가지고 만들어봤고 둘 다 200만이 만들었는데 매출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5배에서 8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잘 나왔어요? 꿀팁은 거의 전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수 효과일 뿐이에요. 그것도 지금 와서 또 얘기하는 거지. 제가 컨설팅하는 이유 또 여기 있어요. 네. 고객을 보기 위해서요. 어떤 고객이 나한테 오는가. 어떤 콘텐츠 만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바로 꽂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화 돼 있잖아요. 컨설팅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통 일정 예약까지 보통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걸리는데 네. 추적이 돼요. 어떤 콘텐츠를 보고 결제를 했는지가 추적이 되고. 그러니까 콘텐츠를 릴스나 아니면 그냥 피드 같은 거 하나 올리시면은 곧바로 결제가 일어나고 곧바로 예약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고객인지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1일 피드하는 맥락도 여기에 있어요. 이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구루들이 그걸 솔직히 까지 않아요. 까야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게 그 비즈니스에서 가장 조회수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콘텐츠 레퍼런스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속이 썩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고 좋아요가 얼마 박히지도 않는데 댓글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 이 사람은 콘텐츠 잘 만든 사람인데 왜 조회수 안 나오는 이걸 만들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팔리니까 하는 거예요. 팔리니까. 그렇지. 그 다음부터 내가 갖고 와봤는데 꿀팁은 조회수는 잘 나와요. 네. 근데 일단 쟤는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요. 전환이 안 나오니까. 전환도 안 나오고 그냥 여기까지 오면 제가 이제 컨설팅 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사실. 이런 꿀팁 컨텐츠를 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덜 생긴다는 거죠? 약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같은 것들이. 저는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비즈니스가 양심적이냐. 이거부터 봐요. 비즈니스가 양심적이면은 거기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톱노스캔은 톱밥을 판단 얘기예요. 내가 톱질하고 있으면 톱밥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콘텐츠로 만들면 전환이 나온다는데 저는 100%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콘텐츠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비즈니스가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사람 저는 이 콘텐츠 본 다음에 제 경쟁자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요. 예. 왜냐면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제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인스타 코치라는 거는 궁극적인 방향이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를 해야만 여기서 고객들의 그 정상적인 대부분의 제가 컨설팅은 마지노선의 양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강의로는 비전이 없어요. 어차피 밀려요. 왜냐면 본질이 싸움이기 때문에 에이전시 하는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에이전시는 현업에서 고객들의 사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그 현업에 어떤 비즈니스가 쇼폼이 본질부터 눈이 다르고요. 그리고 직접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실무적인 나와가지고 콘텐츠가 이 뜬구름 잡은 콘텐츠가 안 나와요. 절대로. 완전 사실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인 대행 에이전시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막 콘텐츠 막 못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에이전시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에이전시 대표가 직접 안 하잖아요. 대표가 여기서 콘텐츠로 나오는 순간 여기서 압살할 수 있어요. 압살할 수 있어요, 네, 진짜. 네.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어떤 그 노하우 같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커머스처럼 실물의 어떤 상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서비스를 성공시키는 노하우 같은 제품이 있는 것이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로 분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이해하시는 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고 그 어쨌든 약간의 꿀팁 같이 주목을 집중하는 걸로 오디언스 빌딩하는 거에 강점이 있는 건데 이제 그것들은 자기가 확보한 그 오디언스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남의 것을 팔아주는 주로 제휴 마케팅이나 공구 같은 거 하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예시로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비즈니스 오너는 뭐 에이전시 사업이든 아니면 소프트웨어 IT 제품이든 아니면 뭐 강의든 뭔가 이제 내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그것에 이제 전문성을 보여주고 뭐 그것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컨텐츠를 활용하는 그렇게 그 두 가지로 분류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공 펭귄님이 아까 근데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들만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럼 이 구분법에서 그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콘텐츠 크리에이터보다는 뭔가 비즈니스를 갖고 있고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뭐 더 유리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지 그 아까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다. 요것의 맥락을 좀 절대 설명해 아니죠. 주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제가 말하면서도 꼬였는데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흔히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 있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크리에이터 사업이에요. 이걸 확실히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왜 이게 에이전시 사업이냐면 말하면서도 좀 정리가 되는데 이건 퍼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 코치는 강의를 파는 사람이에요.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강의라는 건 뭐냐면 프레임워크예요.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이런 게 좋다더라 라는 프레임워크를 파는 게 인스타 코치의 본질이에요. 그럼 프레임워크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실무에서 나오거든요. 그 실무가 뭐냐 했을 때 에이전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 크리에이터들도 어떻게 보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도 어떻게 보면 강의를 파는 게 이제 자기가 크리에이터 사업을 해서 트래픽을 끌어 와가지고 거기에 어플레이트를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노하우가 있다라고 파는 것들을 이 톱밥을 파는 게 또 강의잖아요. 그쵸? 이게 공구 사업이에요. 공구 강의고. 근데 이제 봤을 때 인스타 코치라는 거는 인스타 키운 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인스타 키운 법을 알려준다 했을 때 결국에는 남의 걸 키워주던가 자기 걸 키워주던가 해야 됐을 텐데 자기 걸 키워줘 성공했으면 크리에이터죠. 근데 보통 인스타 코치들은 자기 걸로 못해요. 왜냐면 인스타 코치는 그 정도로 트래픽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크리에이터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무조건 막 사진 찍어주는 이렇게 뭔가 완전 대중의 시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완전 대중이어야 돼. 근데 인스타그램 코치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대중 쪽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떤 것들이 그 트렌드에 맞아가지고 좀 성공 펭귄 계정에서 히트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예를 카피캣이었어요. 들어서. 카피캣. 어떤 카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인스타그램 코치 같은 경우는 다들 다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근데 이제 조회수 막 300만 떴다 그럼 바로 다음날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바꾸긴 했어요. 바꾸긴 네. 했죠. 완전히 네. 100% 똑같이 만들진 않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디 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밈 이렇게 있잖아요. 뭐 황소 나와서 판다 거기다가 자기만의 한 끗을 얹잖아요. 그런 맥락을 좀 했어요.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카프캣을 생각하고 그게 얼리 어답터의 가능을 갔죠. 갖고 왔다. 근데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당시에 해외에서 퍼다 나른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없었고 뭐 데빈자토 같은 애들이 한번 하면은 갖고 와서 하면 그대로 잘 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퍼다 날랐죠.
그때까지 이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때 바이럴 클럽 떡상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요거 해서 이제 한 3주 동안 팔로우가 한 4만 명이 들어왔는데 개꿀이었죠. 개꿀.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떡상 법칙 같은 걸 이렇게 맞아요. 알려주고 그런 맞아, 것들이죠. 이거 포스트 같은 걸 떼고 이런 포스트잇 거죠. 떼고 막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올해였나 기억이 안 나. 작년 하반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구나. 맞아요. 그랬게 됐죠. 네. 그 다음에도 뭔가 그런 해외 벤치마킹하는 컨텐츠 말고 컨텐츠 전략을 그걸 계속 고수하셨는지 아니면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뭐 좀 바꾼 것이 있는지 요즘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네, 요즘 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카피캣이 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카피캣은 조회수, 돈은 잘 벌 수 있다. 돈은 벌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많이 만나러 다니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보면은, 쉬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비즈니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시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곳에 뭔가를 쌓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진입장벽이었어요. 근데 제가 인스타 코치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플레이어들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3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오리지널 생각을 갖고 오리지널 콘텐츠로 바이럴 된 사람 3명밖에 없고 그 당시에서 평균 한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많이 웃기면 10명 정도 찰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모에 비하면은 매우 작다. 그만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 근데 제가 지켜봤는데 데빈자토 스타일이라는 게 엄청나게 한동안 유행했었거든요. 데빈자토 그게 뭔가요? 데빈자토라고 인스타 꽃이 있는데 보라색으로 보시면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화려하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원조격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래요? 인스타그램 통해서만? 그렇죠. 네. 그분이 인스타 코치로 굉장히 잘 됐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데빈자토만 따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어떤 영상이 화려하고 그분이 발음이 되게 좋고 뭔가 딕션이 약간 래퍼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엄청 멋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젊고 되게 이 친구가 되게 이 시대를 뭔가 이끌어 갈 것만 같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숏폼에 그 애니메이션을 넣은 사람이 적었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완전 혜성이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 데빈자토 카피캣들이 많은데 브랜드 이미지랑 팔로워는 데빈자토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데빈자토 팔로워가 지금 30만인가 50만인가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세븐피겨 에이전시군요. 세븐피겨라고 하면 세븐피겨가 연 매출이 얼마죠? 그러니까 보면 잘 나간다고 치는 데가 보통 억대죠. 식스피겨 되고 억대죠. 대명사 정도 되면 세븐피겨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니시를 먹었다. 그러면 보통 세븐피겨 뭐 그 이상 되고 그리고 부동산 아래에 그 아래에 있는 니시를 먹었다. 그럼 식스피겨 정도 가는데 세븐피겨가 된 거예요. 아, 이 춘추 중국지대에 승진하는 데빈자토밖에 없구나. 제 생각에. 물론 그 카피캣들도 돈을 벌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내가 카피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가? 근데 거기서 카피를 안 하고 오리지널을 또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이럴 클럽이죠. 바이럴 클럽은 이제 바이럴 클럽. 바이럴 클럽 아실 거예요. 바이럴 네. 클럽은 다들 아시죠? 네. 거기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해외 가장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칠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걸 원래 하던 사람이 그 외국인 이름 뭐였죠? 모르겠어요. 막 we go 인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이름이 까먹었는데 일본이 후지하라 나왔다. 후지하라. 네. 후지하라에서 이거 해가지고 지금 거의 팔로워가 700만 정도 되거든요. 진짜요? 거기 언어 쪽에서는 다 이거예요. 근데 인스타 쪽에서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라이징을 해온 거예요. 바이럴 클럽이. 제가 그 조회수 지금 200만짜리가 바이럴 클럽 그걸 카피해온 거예요. 아. 전 카피캣입니다.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 바이럴 클럽이 여기서 Don't say 뭐 이거 했는데 조회수가 1000만이 나온 거예요. 아. 미친놈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그 일본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 칠판의 원조는 후지하라.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외국인인데 제가 네. 봤을 때 이름만 후지하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은 이제 언어 교육에 그걸 적용한 거고 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적용한 게 이제 바이럴 클럽인 거고 그걸 그렇죠. 바이럴 클럽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송금팬기님이 네. 저 하나 봤어요. 뭐 방법이라고 하지 말고 치트키라고 하세요. 맞아요. 뭐 약간 이런 바이럴 클럽이에요. 영상이 맞아요. 네. 아 그렇게 됐군요. 이거 예전에 제가 예전에 봤던 좋아하는 바이스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유행했던 포맷이에요. 이것 또한 뭐냐면 do or don't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두 개 패션 같은 거 뭔가 해주는 거였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이지만 진짜 영리하게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진입장벽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카피캣 컨텐츠를 하면 진입장벽이 이제 낮으니까 그게 고민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럼 지금은 그 진입장벽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바뀌셨는지 또 말해주시면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는 래퍼로서 소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있어서. 네. 왜냐면 너무 시장이 포화됐어요.
저는 네. 이제 가면서 느꼈지만 왜 변화를 계속 줬냐면 떡상 이거 있잖아요. 네. 계속 하면은 지금 이거 칠판으로 구독자 60만인 인도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 저는 잘한다 생각 안 해요. 브랜드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카피캣이었잖아요. 그 사람. 카피캣은 카피캣일 뿐이에요. 뭐 그거 얼마나 돈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무 능력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제가 여기서 에이전시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바이럴에 대해. 그래야 융합이 일어나요. 어쨌든 간 그거는 차별점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 컨설팅을 하면서 그때쯤에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고객을 만나게 됐잖아요. 네. 저는 인스타그램 공식은 없다고 생각해요. 공식이 없다. 공식 인스타그램은 레퍼런스가 전부예요. 진짜 제가 볼 때 99.9%예요. 다시 말해서 레퍼런스를 누가 더 많이 알고 많이 소칭하고 많이 받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100%예요, 이건 진짜. 왜냐면 초보자가 어떤 리스를 봤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저희가 비즈니스를 보잖아요. 그럼 그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히스토리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초보자는. 네. 저 같은 사람들,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데 해킹이라 그러잖아요. 해킹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콘텐츠 이게 바이럴 되는지, 왜 바이럴 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바이럴은 이론이라기보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했어.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성공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네. 그냥 성공했으니까 비공식이 된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재밌겠네 해서 올리니까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확률을 올려준 게 확률 싸움이잖아요. 네. 그 확률을 올려준 게 레퍼런스다. 네. 그래서 창의적인 레퍼런스 갖고 와서 로컬라이징해서 1%는 이익해.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 50억이고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파일을 갖고 있는 건 지금 콘텐츠 시장이에요. 나올 수 있는 콘텐츠 다 나왔어요. 안 나온 콘텐츠가 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호지아라 그 바이스에서 있었다. 어딘가에 있어요. 뉴진스? 있어요, 어딘가에. 그걸 보고 얼마나 디깅에 여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디깅을 하고 거기서 회한이 있고 많은 걸 봐왔냐. 그리고 그 싸움인데 이제 그 결국에 다시 뭐냐면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결론이 이거예요. 레퍼런스 어디서 가져오냐 이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럼 레퍼런스 어디서 가져왔냐를 이제 결국에는 여쭤보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레퍼런스 소싱해서 이거를 자신에 맞게 하거나 혹은 이건 제가 좀 민감하긴 한데 저는 초보자들은 카피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10만짜리가 뭐 1만짜리가 이거 되게 민감한 영역인데 이건 뭐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이건 근데 저는 카피가 가장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레퍼런스예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분야의 레퍼런스를 콘텐츠로 만들면 이게 떡밥이죠. 콘텐츠 서비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니즈가 레퍼런스였다. 어떻게 되냐면 조회수는 반감됐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근데 그 레퍼런스를 보고 오는 대표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환율이 20만 원짜리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것 중에서도 뭐 베이커리 혹은 이제 네일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네일이 뭐 예를 들면 뭐 9초짜리 올리는데 편집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조회수 1000만이에요. 엄청난 인피니티 레버리지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특히 네일 대표님 그걸 봤잖아요. 그럼 뭐라 느끼냐면 쟤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톱질을 하잖아요. 톱밥을 콘텐츠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은 좋아요 막 100바퀴고 200바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카피가 불가능해요 사실. 왜냐면 네.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제가 해본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건 카피가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올렸던 것 중에서 약간 전략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하나 더 공유했으면 하는 것은 숏폼보다 롱폼 이런 거 강조하신 거 봤었는데 그런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셜미디어 매니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코치는 조금 특이해요. 왜냐면 약간 소셜 프로가, 그러니까 사회적 증거가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하는 게 인스타그램 코치예요. 제가 볼 때 인스타그램 코치는 정보보다는 제가 볼 때 연예인 사업에 가까워요. 그래서 팔로우를 그렇게 사대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팔로워를 늘린 것도 일단 중요하긴 하다. 매출에 있어서는. 이거를 일단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워가 어느 정도 있다,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콘텐츠 싸움이거든요. 왜냐면 누구 콘텐츠가 좋냐에 따라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내 컨설팅 만족도가
98%에서 99% 올라온다 해서 고객들이 느끼지 못해요. 근데 콘텐츠는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숏에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봤자 기껏해 편집이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롱이 있어야 돼요. 롱. 무조건 전화는 롱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냥 의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상품이 99,000원짜리랑 199,000원짜리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릴스랑 스레드는 다르다. 일단 릴스에서 보고 오신 분들은 99,000원짜리 그리고 비즈니스를 잘 모르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비즈니스 모르고 오신 분들 많고 저도 네. 돈 버는 법 알려달라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고객이랑 199,000원짜리 분들은 보통 스레드에서 보고 오시던가 뉴스레터에서 보고, 이건 제가 전환 추적을 다 해봤거든요. 네. 뉴스레터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고 이분들은 보통 비즈니스 오너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몇천 억대, 연매출 10억, 100억도 하시는 분을 만나봤어요. 네. 그분들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오는 고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 태도가 달라요. 근데 그 가격을 높게 받으려면 설득을 길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롱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롱을 안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슛이 필요해요. 아. 배포 채널이라고 하죠. 스레드가 꿀이죠. 그래서 그래서 숏은 이제 스레드와 릴스로 이제 배포를 만든 다음에 롱폼으로 유입을 시키는 게 지금의 퍼널이고 거기서 더 큰 이제 수익이 난다 이런 거. 더 좋은 게 저는 이제 유튜브보다 뉴스레터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솔직히 사기라 생각해요. 왜냐면 뉴스레터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왜냐면 아시겠지만 오픈율하고 전환율이 측정이 가능해요. 다 같이 말해가지고 어떤 콘텐츠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콘텐츠인가를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메일을 다 달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두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본 다음에 전환을 측정해요. 그 다음에 전환율을 거기다가 태그를 달아놔요. 그 다음에 네. 전환율이 잘 나온 것들은 자동 메일을 전진 백기 시킵니다. 아. 그리고 데이 1, 2, 3, 4 나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다 테스트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콘텐츠, 이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뜬구름잡 얘기, 제가 그루들이 너무 싫었던 게 뜬구름잡 얘기가 왜 했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떡상하는 법이라든가 제가 얼마 전에 고객을 만나야 돼 컨설팅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쇼폼의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대표님. 제가 배워요, 컨설팅 하면서. 네. 쇼폼의 리스크. 다들 쇼폼 왜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커다란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유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디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 건당 계약이 300만 원인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좁은 니시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를 충족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담도 막 되게 길게 하고요. 비용도 크게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네. 다시 말해야죠. 긴 호흡으로 설득해야 되는 분들이고 네. 그 브랜드가 있으시면 그 터줏대감으로 이렇게 지방 지역에서 이렇게 브랜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있잖아요. 건당에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건당 300만 원 받았는데 여기 캔슬이 나면 이게 비즈니스가 위험해져요. 캔슬이 나면. 그리고 캔슬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벌 수 있었던 돈이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비즈니스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가 박살 나는 거야. 그래서 쇼폼을 했을 때 숏은 짧으니까 우린들 이미지를, 왜냐면 숏은 이쁘게 얘기하는 게 한계니까 아무리 스토리 담아봤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이쁜 업체인지만 와가지고 아니네 하고 300만짜리 캔슬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 기대가 우리가 주고 싶은 기대와 그 쇼폼이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좀 명확하다. 그 차이가 있다. 설득의 호흡이. 우리가 왜냐면 300말 받고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길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리스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맥락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를 고객의 입으로 들었잖아요. 네. 고객의 입을 제가 스레드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좋아요가 200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좋아요로 누르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라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 저한테 20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뉴스를 또 만든 다음에 자동 메일 전집하기 시켰더니 네. 파파박 매출이. 이래서 처음에 이해 안 갔어요. 왜냐면 1세대 이제 인스타 코치 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왜 저분들을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컨버트 킷 활용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이메일로. 스티비 활용하세요? 지금 스티비로. 맞아. 근데 설명 조금 더 필요한 거는 아까 자동 메일 했었잖아요. 그러면 뉴스레터를 구독을 하면 7일 동안 무료로 강의가 이메일로 발송이 되는 그 구조인 거죠, 지금? 저는 이게 좀 여기 좀 원시적인데 이건 좀 부끄러워요. 저는 약간 뉴스레터가 이렇게 체계가 있진 않아요.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데이 1부터 한 20일어치가 매일 나가요. 아, 10개 나가요? 20개 정도 매일 나가고 그 기준은 뭐냐면 전환율이 높았던 선수는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니까 20개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메일을 그 뭐 쇼폼이나 아니면은 피드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이메일을 등록하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매일 하나씩 뉴스레터를 20개까지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시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전환율이 높은 것은 앞으로 배치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안에서 전환이 돼요. 근데 여기 리스크가 너무 좋은 있어요. 팁이다. 리스크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해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이유가 네. 있어요. 아, 왜요? 왜냐면 그렇게 꽂히는 게 브랜드 이미지가 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스팸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냥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퍼널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조시님이라던가 뉴스레터 보면은 들어가서 읽으면은 또 백링크 달려 있고, 네. 읽고 백링크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구매 전환 이어지는 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구매하고 싶을 때 구매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담이 없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꽂잖아요. 메일에. 아, 그게 부담이 매일매일. 되나요? 왜냐면 봤는데 막 메일 10개 와 있고 이러면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보는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전환이 그 메일 보면은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매트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매트 그레이가 최근에 제가 그 뉴스레터에 제가 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1인 창업가인데 이제 그 창업가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근데 창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뉴스레터를 구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팸처럼 되게 많이 와요. 맞아요. 초기에.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많이 와요. 막 처음에는 내가 구독만 딱 한 번 했는데 왜 5통이나 오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5통이 온대요? 5통이 와요. 파운드 OS 말씀하시는 파운드 거죠? OS. 저도 보고 있어요. 네. 너무한데? 한번 구독해보세요. 네네. 이분도 OS? 네. 이메일을 처음에 받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오지? 이거 다 안 보는데? 근데 전 또 이제 저도 영어에 대한 약간 그 좀 머릿속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 거부감은 아직도 스트레스가 존재하거든요. 있어요, 우리는. 네. 이거 해석해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다 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 처음에 한 3통, 4통까지는 봤는데 그 매트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시나리오를 좀 탄다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빌드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초기에는 이제 당신의 문제를 공감하고 두 번째는 당신의 문제가 이거인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코스는 이거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가져가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얘는 이 사람들은 연속 메일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비즈니스에 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근데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1인 창업가가 성공 펭귄님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이메일을 연속적으로 보내서 마케팅을 하시는 1인 창업가들이 많이 없으세요. 많이 없죠. 네, 노션 그때 현성님 정도가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현성님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차원의 이제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되게 하고 인사이트가 계시잖아요. 얻었었어요. 아니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컨버트 킷이나 이런 거 아직 못 자동 하고 메일. 있어요. 자동 메일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메일리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일리는 자동 메일을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메일리는 없어요. 일단 제가 아는 버전에서는요. 근데 스티비는 있는데 스티비는 그걸 활용해서 하시는 그 여러 마케터분들을 저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성공 펭귄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요. 어쨌든 그 자동 메일에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네. 사실 제가 그냥 가정한 건데 한국 메일은 조금 미국이랑 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카카오톡 같은 개념이라 가지고 꽂히면 꽂혀요. 근데 한국 메일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도 하나 발견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겟이 조금 타겟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보내야지 한 개라도 걸려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오픈율이 떨어지는 게. 네. 이렇게 조시님은 메일을 카카오톡 좀 운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연 중에서, 뭐야, 왔네? 이렇게 하나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왕창 보낸 것도 있긴 해요. 아하. 근데 저는 오늘 그 성공펭귄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정리됐던 게 이제 컨텐츠가 얼마나 뭐 길고 고관여냐 아니면 짧고 많이 도달하느냐 그게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인 것 같은데 네. 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
어떤 종류의 상품을 팔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스펙트럼에서 적절한 거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으로 심플하게 판매하는 게 오히려 제일 효과적이었다. 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일단 비즈니스에 따라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퍼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의, 컨설팅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롱폼 콘텐츠를 소비하게끔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최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퍼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제가 약간 더 생각이 드는 건 숏폼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좀 더 그 성공펭귄님이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현재 활용하고 있냐면요. 그 숏폼 글쓰기를 보통 해요. 스레드 같은 데다가 스레드하고 링크드인에 글 쓰고 그리고 롱폼으로 이어지는 그 링크 같은 것들을 넣습니다. 제 뉴스레터를 넣고요. 그렇게 해서 1차 퍼널이 완성이 됐고 그러면 롱폼에서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유도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숏폼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공펭귄님은 제가 알기로 스레드를 최근까지 최근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4개를 막 올리세요. 계속 숏폼 콘텐츠 올리시고 트래픽 만들고 하시는데 숏폼은 그러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가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근데 뭐 다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독 유별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시연님이 훨씬 잘한다 생각해요. 저는 일단 숏폼이라고 하면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 뭐 스레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릴스를 만들 것인가. 그렇죠. 저는 조신님은 릴스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리스 하면 안 된다? 아, 왜요? 직원이 있으면 얘기가 다르죠. 지금 왜냐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배포 채널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동의하실 것 같은데 링크드인도 다르고 스레드도 다르고 다 뭔가 한 끗이 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하나만 집중하는 게 사실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맥락이 정말 많아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잘하게 돼요. 한 개를 팔면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됐을 때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커요. 짜치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 이렇게 파고드는 게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형태가 되니까 다른 곳을 굳이 들여다봐서 리소스 분산하지 마라 이런 얘기라고. 맞아요. 낸도 사실 트위터에서 그거를 그 떡밥을 그 글을 그냥 그대로 릴스로 옮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제가 볼 때 그거 직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네네네. 슈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스레드는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남들 비즈니스를 모르는데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제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인스타그램 채널 4개에서 5개 정도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뉴스레터가 메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뉴스레터 가까이 있는 게 릴스 네. 배포 채널. 이거는 투저한테서 배운 거예요. 뉴스레터 배포하는 가장 레버리지가 좁은 그 배포 채널이 릴스 매니챗이에요. 현재 이거는 사실 답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릴스 매니챗이라는 게 조합이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뉴스레터 혹은 이제 리드 마그넷이라고 그러는 밸류 폭탄 있죠. 네. 그거를 뿌리는데 이 뿌리는 것 중에서 가장 레버리지가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숏폼 글쓰기랑 릴스 매니챗. 뭐냐면 어떤 릴스가 있어요. 뭘 원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후크를 릴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크를 릴스 영상으로. 릴스 올리고 댓글에 컨설팅이라고 치시면은 자동으로 맞죠. DM을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네. 일단 아시겠지만 저희는 소싱을 기본적으로 시장 기반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How to Viral Jenny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제니가 해외에서 그 클라우드인가? 제이클라우스에서 난리가 난 슈폼이에요. 네. 조회수가 거의 300만에 이거죠? 육박하고요. 저는 이게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조차도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뿌렸을 때 일단 전 여기서 전 콘텐츠에서 저는 여기 함께 말씀드리면 저는 릴스가 다양한 채널이 잘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릴스가 맨날 똑같은 채널이 잘해요. 무지가 전 잘한다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릴스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무지. 어떤 사람이면 무인양품. 아니요. 무지라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무지라고 아니에요? 틱톡
크리에이터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AI에다가 그 레이싱카 붙여가지고 그걸로 전용기 렌탈하는 사람이거든. 뽑은 거 전용기 뽑은지 모르겠는데 네. 뭐 성공팔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걸로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미스터 비스트가 언급할 정도로 말 다 했죠. 네. 근데 그 사람 혹시 볼 수 있을까? 뭐지? 무지요? 아, 지금 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이거 보려면 넘겨. 보려면 아, 오케이. 네. 그러면 네. 그분이 콘텐츠가 거의 200개가 넘게 있는데 콘텐츠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포맷이랑 그 카피라이팅만 달라질 뿐이지 다 똑같아요. 먹히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먹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투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커머스에서 이제 이커머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도 제가 그 사람 거 뺏기는 거예요, 사실. 얼굴, 밸류 그렇게 한 다음에 DM 뭐 이러면 댓글이 3,000개 바뀌거든요. 네. 그럼 무조건 바이럴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에서 비즈니스 오늘 뺏어오려고 일부러 깔아준 거예요. 판. 제가 봤을 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펌핑 하려고 깔아준 거예요. 제가 판을 깔아준 거예요. 지금 네. 보면은 엄청나거든요. 이게 조회수가 지금 릴스 조회수 50만이 나왔어요. 네. 근데 댓글이 제가 대댓글 안 다는데도 댓글이 8,000개 달렸거든요. 사실 사기죠. 릴스 그 사기예요. 제가 봤을 때 사기고. 근데 그게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일자로 이게 릴스와 게시물을 분리해둔 이유도 있어요. 네. 왜냐면 연속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본 사람들은 이거 넘어가서 비스도 봐요. 네. 비스도 보고 트라이도 봐요. 그 빼니 끝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걸 앞으로 계속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게시물에서 뭐 하냐면 인스타그램 뉴스를 깔아요. 이게 이제 바이럴 중에서 가장 잘 된 거, 바이럴 요소가 몇 개 있어요. 그 최신성, 인접성, 뭐 화제성, 뭐 유명성 이런 거 있거든요. 5가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밸류 폭탄에 가깝고 그 게시물은 이제 뉴스 혹은 이 레퍼런스, 라이트하게 갈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그거를 콘텐츠를 이제 릴스로 옮겨 담는 거죠. 트래픽을. 그리고 스레드에서도 하루에 한 개만 써요. 저는 왜냐면 지금 스레드도 보면은 지금 오늘 올린 게 좋아요가 500개인가 600개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조회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릴스만 하는 게 좋죠. 왜냐면 분산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스레드가 제가 볼 때는 스토리에서 분화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뉴스레터, 릴스, 게시물, 스토리 그리고 스레드 이렇게 5개로 운영해요. 네. 포지션이 다 달라요. 이게 왜 인스타그램 이렇게 만들었냐 했을 때 유튜브를 benchmarking 한 거예요. 유튜브는 롱숏 커뮤니티 게시물 있죠. 근데 지금 하나 부족한 게 커뮤니티. 카페 같은 게 없잖아요. 저는 그게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예, 그게 유튜브의 약점이거든요. 어.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제가 볼때 비즈니스 오늘 다 뺏어오려고 일부러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네. 보면은 그 브로드캐스트 채널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DB 이베이로 사지 말고 우리 회사에 이걸 깔아준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걔네들 못 믿으니까 전 뉴스레터에서 하는 거고. 전 5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돌아요. 이게 스레드에서 본 사람들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도니까.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사실 이야기를 사석에서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은 그런 주제여가지고, 네. 끼어들긴 어렵고, 지금 이제는 저희 시간 관계상, 맞죠? 이제 고민 해결 상담소로 전환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말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갔네요. 아니요. 제가 네.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재밌었어요. 성공pen기님이 말을 많이 하시는 자리예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저희, 원래 나 혼자 부자에는 네. 항상 맨 마지막 코너에는 네. 나온부 고민 해결 상담소라는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셋이 이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네.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공펭귄님만의 어떤 고민 이런 게 있으실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고민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죠. 네. 한 가지 정도만 네, 얘기해 한 개? 주시면. 네. 물어보시고 너무 많은데? 저는 사업 철학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옛날에 그 릴스에서 말씀하신 게 자신만의 니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네. 저도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에이전시를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만의 이런 그 사업을 혹시 철학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만들고 혹시 비즈니스랑 내 철학이 안 맞는다 했을 때 혹시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주 뚜렷한 게 있어서, 네,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전에 그 목적 중심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좀 큰 영감을 받았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을 이제 미션으로 세우면 이제 인생이 되게 심플해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에 대한 호불호는 좀 강하긴 합니다. 그 번역에 문제가 조금 있고 굉장히 좀 영성적인 내용이 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책 리뷰에 이렇게 썼어요. 그 대학원 한 학기 정도 비용을 낼 정도로 좋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이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연애나 뭐 그런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포인트거든요. 제가 찾았던 문장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찾았던 미션 스테이트먼트였는데 거기에 너무 다 온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온라인 되거든요. 근데 그 문장 있고 없고가 큰 저한테는 분기점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잘 만드는 방법을 알리고 있기도 하고 에이전시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문장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늘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좋다. 그리고 누군가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작게 아니면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구나. 약간 그게 좀 제 인생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여서 저는 좀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질문이 아니고 우리 뭐 얘기하라는 판을 깔아주셔가지고 뭐 저도 얘기하자면은 뭐 저는 뭐 나다움 자유이기도 한데 나다움과 자유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전 동시에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 우리 커뮤니티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냥 뭐 그 두 가지가 저의 어떤 거고 그래서 뭐 1인 기업이나 노코드나 AI 같은 것들이 이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서 동시에 그냥 우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되게 만족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을 되게 좋아하고 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유튜브에서 그 자동 블로그로 떡상을 했을 때 약간 분기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 조회수가 확 오니까 그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게 됐었는데 근데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돈 벌고 싶어 하는 이것에 내가 부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내가 나다움을 유지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안 했고 그 이후로는 그 특별히 알고리즘 신이 저를 이제 더 이상 간택해주고 있지 않은데 알고리즘을 또 외면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그 나다움을 유지했던 게 또 어쨌든 저희 코어 팬들에게는 말씀하셨던 뭐 그 일종의 고관여 상품처럼 나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였던 거죠. 제가 그 방향으로 갔으면 저를 원래 좋아했던 코어 팬들은 그 아까 뭔가 숏폼에 집중하거나 하면서 약간 브랜드 그 가치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하면 오디언스는 더 많아질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그냥 나다움과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나의 어떤 철학을 지키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뭐 더 좋았고 뭐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뭐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유지하려고 해요. 네, 저는 일단 제 사업 철학의 기조는 저는 사람들에게 독립 그리고 자유 이런 것을 좀 많이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요. 뭔가 억압 속에 있다가 자유롭게 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뭐 이건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그 제목에서부터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열정적이고 꽂혀있는 분야가 오랫동안 저는 독립 혹은 자유 그런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측면에서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웰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스틴 웰시는 딱 얘기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게 1인 기업가가 할 일이 아니다. 시간과 자유 그리고 당신의 삶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게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상과 어떤 철학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덴코도 약간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덴코도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롭게 살아 제발. 근데 최적으로 살아 4시간을.
그 시간을 압축적으로 살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풀어 헤침으로써 크리에이티브를 너는 오히려 그걸 쌓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9 to 6의 삶을 계속 우리가 기계적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꼭 직장인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항상 질문을 갖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저 링크드인이나 스레드에 내비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그것과 연관된 비슷한 상품을 팔고도 있기도 해요. 사실 그거를 엄청 도와준다던가 잘한다던가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철학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창업자의 어떤 메인 생각이 다 비즈니스에 흘러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게 그 오랫동안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더 앞으로 뭐 엄청난 큰 뭐 수익을 내진 않더라도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그래도 더 행복하게 벌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돈, 그 정도를 벌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조를 계속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메인 중심 생각이 있어야 10년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가장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가치, 그 한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면 쉬우니까 성공펭귄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이나 철학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왜 고민이 되냐면, 그래서 이게 시스템화지에 이렇게 집중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근데 불안해요. 이게 불안해서. 왜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왜냐면은 경쟁자도 많아지고 시장이 막 커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해요. 그냥 그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아는데 이제.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질문 주신 게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100만 터진다고 내일 비즈니스가 뭐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도 그렇죠.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진짜 고민이 많은 게, 네. 12시까지 일한 다음에 다음날 또 일해. 꿈 꾸고 있을 때도 일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막 엄청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맞아. 근데 그러다 나도 보니까 그래요.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쇼생클 탈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모르겠어요. 일단 숙련된 비즈니스는 오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초보 비즈니스 오너는 쇼생클 탈출이냐고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는 거는 시시포스의 형벌일 것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왜냐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1000명의 팬은 제가 볼 때는 영어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되게 동감돼. 그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라는 건 결국에는 타인을 봉사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타인에게 벌써 이 소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청pen기님 사실 초대한다고 했을 때, 아까 옛날에 막 이렇게 카피캣으로 막 인생 치트키입니다 막 이런 영상 봐가지고 솔직히 약간 좀 저 카피캣 맞아요. 어떤 반성하고 결이 있어요. 맞은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했었는데, 오늘 딱 만나서 느낀 거는 진짜 이 사람이 그래도 되게 근본적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특히 느껴졌던 게, 나는 일부러 에이전시 업을 해가지고 고객들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 그래야지만 내 콘텐츠에 엣지가 생긴다. 뭐 이런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더 고관여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 그런 뉴스레터 같은 롱폼 콘텐츠에 집중한다. 이런 것들이 이분이 단순히 뭔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모아서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는 그 이제 성공펭귄님을 만난 지 이제 4, 5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진화하는 캐릭터 같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생각이 깊이가 생기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성공하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옆에서 계속 더 찾아가고 싶고 앞으로 만나 뵙고 싶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사석에서 뭐야? 벌써 여기까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빠르게 소장하고 계시네요. 제가 많이 쫓아가야죠.
이런 분들이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나 혼자 보자는 성공 펭귄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 오디언스 빌딩이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되게 유용한 꿀팁이나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뭐 가능하시다면은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네네네, 나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한마디만 진짜 말씀하세요. 한마디. 쇼폼 조회수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예를 들면은 쇼폼을 제가 볼 때는 브랜딩 요소로 보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나오면 이게 자영업자들은 노출이 되는데, 근데 제가 본 대표님 어떤 대표님 있었냐면 고감도의 이제 쇼핑몰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영상이 되게 고감도로 만들어져서 조회수 안 나올 만한 거. 대표님 이거 조회수 안 나올 텐데, 상관없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광고가 있으니까. 근데 객단가가 높잖아요. 그리고 재구매율이 높고 리텐션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트래픽은 오가닉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 그것보다 자신의 브랜드인지 뭐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전환을 만들면 되니까 광고 소재로 봐도 된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쇼츠를 아까 어떻게 쓰냐면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광고 소재 테스트 필드라 생각해요. 왜냐면 내 진짜 매출이 일어났던 거 아까 자동 메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만들어둔 이유가 있어요. 릴스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매출이 다 측정이 되잖아요. 네. 매출이 잘 나가는 콘텐츠를 광고 돌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떡상만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하면은 돈 훨씬 더 잘 벌 수 있다. 왜냐면 광고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인사이트네요. 관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스레드나 혹은 릴스나 이런 것들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광고를 태워라. 잘 되는 게 기준이 매출이다. 매출, 광고를 태워라. 매출. 많이 잘 된. 저는 네. 꼭 오가닉으로 만들 필요 없다. 그 기술적인 얘기고 결국 본질은 그 브랜드와 철학, 그 신뢰 이거니까 그렇지, 너무 맞아요. 어떤 겉보기에 어떤 지표나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제가 진짜 좋은 메시지. 팔아보고 느낀 겁니다. 네. 다 뉴스레터 다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 메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광고 똑같아요. 네. 근데 좋은 브랜드가 많이 팔린다 뭐 이런 것도 좀 사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데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성공팽이님 너무 좋은 말씀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확실히 제 브랜드를 더 강력하게 키우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의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더 인지를 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더 많이 인지하고 더 좋은 비즈니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 혼자 보자는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펭귄님 만나게 되었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게스트와 함께 모실 예정이니까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